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전남 모든 선거구의 경선을 마무리했지만 곳곳에서 갈등과 불만이 속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을 해임하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현장 확인 없이 전기를 투입해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전이 한 달 만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주금용 할머니가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민주당의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경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후보가 뒤바뀌는 등 공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모습들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8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공천 인준을 미룬 광주 북구갑. 경선은 지난달 21일 끝났지만 검찰이 승리한 정준호 예비후보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 달 가까이 본선 후보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의 전략 공천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는 하루아침에 본선 후보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초 경선에서 승리한 손은모 예비후보의 이중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경쟁 상대였던 김문수 후보로 교체된 겁니다. 이 여파는 나주 화순 선거구까지 번졌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탈락한 송금주 예비후보가 결선을 통과한 신종원 의원의 이중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중투표가 후보 교체의 원인이라면 그 기준이 다른 선거구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의 경선이 끝나고 이제 후보 등록을 앞둔 상황이지만 이처럼 곳곳에서 갈등과 불만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빚어지는 그런 일도 결국은 소위 이른바 친명 후보가 안착할 수 있도록 무리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친명과 비명이 대결하는 상징적인 선거구인 서울 강북을의 전략 경선 후보인 박용진 후보는 광주를 찾아 무너진 민주당 경선 시스템을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비명계인 박 의원이 55%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지만 몸부림치는 흔적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 기자회견 전체를 통해서 보시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이번 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내리는 비양은 적겠지만 어젯밤 황사가 발원하면서 오늘 낮 동안은 황사먼지가 섞인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더라도 되도록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오늘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왜곡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광주 지역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황상무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향한 광주 지역 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계엄군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며 배우설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5.18을 왜곡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면서입니다. 황 수석은 5.18 첫 희생자는 시위대 버스에 깔려 숨진 경찰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1980년 5월 20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최초 사망자는 5월 19일 계엄군 구타로 숨진 김경철 씨입니다.
좋은 말 해도 우리 속이 안 편합니다. 솔직히 그땐 일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참 너무 처참한 죽음을 당해갖고 기가 막힌데 그런 뭐지까지 거짓말로. 황 수석은 KBS 기자이자 9시 뉴스 앵커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확인조차 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고위공직자인 시민사회 수석이 왜곡된 인식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18 진상규명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고, 그걸 통해서 국민통합을 하자는 취지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 수석의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황 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세계인들이 5.18을 배우러 광주를 찾는데 대통령실 수석은 5.18을 왜곡하고 있어 부끄럽다고 했고, 시민단체와 5월단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광주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친 황 수석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희생당한 분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능욕한 것이어서, 모욕한 것이어서 저는 이건 더 적극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황상무 수석이. 앞서 황 수석은 MBC는 잘 들어라며 이른바 정권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5.18 왜곡 발언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과거에는 2만 볼트의 고압 전선을 절연 장갑을 낀 배전 노동자들이 직접 만지며 작업을 했는데요. 감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한전은 스마트 스틱이라 불리는 막대 장비로 작업하는 간접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런 작업 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잘못으로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 등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올해 초 신안에서 발생한 사고도 이런 이유였는데 어떻게 사고가 발생한 건지 김초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신안 이목리의 한 배전선로 작업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백 씨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를 차단한 뒤 전선을 연결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2만 2천 볼트 전기가 투입된 겁니다. 배전 노동자 백 씨는 이 사고로 손과 발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던 한전. 취재가 한 달여간 계속되자 결국 작업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전이 밝힌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한전 배전센터 직원은 수동 전기 스위치가 있는 장소에서 한전 배전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해 작업이 다 끝난 건지 물었습니다. 배전 업무 담당자는 당시 민원 상대를 위해 사무실에 있었는데 작업이 끝난 것 같다며 전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배전 노동자 백 씨는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 시공관리 책임자가 수십 분 전에 곧 작업이 끝난다고 한 말을 참고했을 뿐 한전 측에 현장 확인은 없던 겁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신안 사고를 계기로 한전 업무 담당자와 배전센터 직원, 협력업체 시공관리 책임자 간 3중 확인 절차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5조작과 관련해 이제서야 기본 예방책이 나온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하루 평균 배전 노동자 약 2,400여 명이 약 300건의 공사에 참여하는 상황. 이들의 안전을 위한 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주금용 할머니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주 할머니는 지난 1942년 2월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후지코 시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군수품을 제작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주 할머니를 대신해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후지코 시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본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5년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모임이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사건의 원고는 87명으로 소송 15건의 생존자는 이제 정신영 할머니 등 2명뿐입니다. 참여자치 21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새로운 상한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누구도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지만 아무런 정산 절차나 증빙 자료 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전남을 방문해 언급한 전남의대 신설이 지역 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계획대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데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의료체제 개혁 때는 우리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의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대선 때도 많은 말을 들었다며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돼 있지 않은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전남의대 발언에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남의대 설립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조건부로 전라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해지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의대 관련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배정하는 과정에 전남 통합의대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안동대 의대 신설 계획을 정부 증원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한 것이 자극제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배정을 곧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가능한 신속히 저희 전라남도도 국립의대 신설 관련해서 정책 건의를 올리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전남 통합의대안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간 통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학 간 통합 그리고 통합의대 신설이 현실성이 있는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벌써부터 전남 동서부 정치권에서는 엇박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전남 공동의대 신설에 대해 순천대 단독으로 유치한다며 공동의대는 대통령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남 서부 정치권은 전남지사와 함께 통합의대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목포의대 신설이 포함된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두 대학의 통합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20일 전국의과대학에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할 예정으로 대통령이 전남의대 발언을 했던 만큼 이때 전남의대 신설 정원이 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의 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1위 후보가 이중투표 의혹에 교체되고 경선 배제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는 등 변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든 김문수 예비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던 손은모 후보가 이중투표 의혹으로 공천 취소되자 2위였던 김 후보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공천이 확정된 만큼 책임을 다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의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최종 후보가 결정되자 경선에서 배제됐던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컷오프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성식 후보는 민주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선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네거티브로 인해서 많이 고통도 받았고 했지만 그런 어떤 공멸의 정치가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서가번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 후보는 최근 내용을 겪은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고 주위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 지원을 내세운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 노동자 지지를 결집 중인 진보당 이성수 후보도 일찌감치 국회 입성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공천을 받은 천하람 후보까지 가세한다면 순천에서 모두 6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광주 북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윤민호 예비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민호 후보가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적임자로서 광주 정치의 본선 경쟁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민호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광주 정치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 브리핑입니다. 정진욱 광주 동구 남구갑 민주당 예비후보는 광주의 대표 교통정체 구간인 백운교차로에서 효천지구 입구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ITS 시스템을 도입해 만성적인 교통민원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울 예비후보는 지역민의 생명줄인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영산강 오염 주범인 도심 하천, 특히 양동 복개상가 일대 생태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미화 광주 동구 남구울 진보당 예비후보는 동구의 풍부한 의료 기반을 바탕으로 광주의료원을 반드시 설립해 광주의 공공의료체계를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국내 최초의 수소 타운하우스가 준공돼 현재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최대 한 달까지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데 상반기 안에 실제 입주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교동 종합운동장 인근에 새로운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소를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전기 생산량을 확인하고 주택별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종합통제실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타운하우스인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삼척에 들어섰습니다. 수소 타운하우스는 국비와 도비 등 모두 316억 원이 투입돼 부지 8,400제곱미터에 수소주택 1동과 태양광 주택 3동 등 모두 11동으로 조성됐습니다. 수소와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기를 생산해 타운하우스 주택에서 사용하는 것을 물론 남은 에너지는 수소 에너지로 저장하는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저장해놓은 전기에너지나 열에너지 그리고 수소를 활용해서 연료전지를 돌려서 필요한 전기나 열에너지를 다시 단지 안에 전기나 온수의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타운하우스에는 1kW 규모의 수소 전용 가정용 연료전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됐는데 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삼척 수소 타운하우스의 실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삼척시청 핸드볼단의 숙소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선수단 숙소 외에도 수소산업 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소 주거단지는 수소를 주거 부문에 접목한 국내 최초의 시설입니다. 홍보관 및 통합관리동 등 11동의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삼척시는 수소 타운하우스를 비롯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신뢰평가센터 건립 등 수소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어젯밤도 잠 설치신 분들 계시죠? 최근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불면증이 떠오르면서 꿀잠 베개와 수면 안대 등 관련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숙면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분석하는 기관은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수면 제품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수면산업진흥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남 아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질의 숙면은 뇌와 신체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각종 요인들로 인해 국내에서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는 지난 2018년 85만 5천여 명에서 4년 만에 109만 8천여 명으로 28.5%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꿀잠 베개를 비롯해 침대, 수면 유도 안대 등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14조 4천억 원이던 세계 수면 산업 시장은 오는 2026년 42조 1천억 원으로 2배 넘게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수면 산업과 관련한 연구와 인증을 맡을 수면산업진흥센터가 천안 아산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수면 관련 기능성 제품들에 대해서 수면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증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 센터에는 산소 농도와 기압,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뇌파와 맥박 등 최적의 수면 상태와 질을 분석하는 27가지 첨단 장비가 마련됐는데 수면 제품 사용 전후 유효성을 비롯해 안정성을 분석하고 기업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수면 산업의 핵심 허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내 수면 산업 발전을 이끌고 관련 산업의 벤처 창업과 수출 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수면산업진흥센터는 올해 공인시험기관과 임상수탁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오는 2027년까지 각종 수면 제품에 대한 효과를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울산의 전통시장에 책수레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평소 시간을 내서 책을 접하기 쉽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직접 책 배달 서비스에 나선 건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 동구 대송 농수산물시장. 울산 동부도서관과 더불어숲 작은 도서관 직원들이 함께 책 수레를 끌고 나갑니다. 지난달부터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책 배달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송시장에 책 수레 왔습니다. 책 빌려드립니다.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었던 상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고릅니다. 사실 저희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실제 도서관에 나가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건이 없어요. 협소해요. 근데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활동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수레에는 큰 글자책과 경제, 건강, 잡지, 만화책 등 전통시장 상인들이 즐길 만한 책이 골고루 구비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책을 좋아하는데 글씨가 거의 작은 거는 저희 나이 때 잘 안 보여가지고 큰 글씨가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읽게 되더라고요. 대출회원 가입을 하고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다음번에 책과 회원증을 가져다 줍니다. 책을 반납하는 것도 편합니다. 따로 도서관에 갈 필요 없이 2주 뒤에 책 수레가 다시 올 때 돌려주면 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책 배달 서비스 덕분에 잠시 틈을 내서 책을 읽는 재미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지만 황사가 발원하면서 오늘 낮부터는 황사먼지가 섞인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되도록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 14도로 낮 기온은 매우 포근했던 어제보다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15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도 15도 보이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파도도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는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맑은 날씨 회복하겠지만 기온은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